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기품 있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의 당선 소감. 2024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몇 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당선이 된 한 후보가 소감을 묻자 그는 차분한 표정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의 당선이 상대 후보의 낙선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이제 제가 봉사할 시간입니다. 저는 그를 잘 모릅니다. 그가 무엇을 하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전혀 정보가 없죠. 하지만 그가 던진 한마디가 마치 저에게 봄바람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만한 언어와 표정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치인의 특성이 그에게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환경이나 돈,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가능성은 그런 물질이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 품은 삶의 태도가 결정하니까요. 기품이 있는 말은 그 삶의 태도에서 나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세상에 알려주죠. 나는 사랑에서 나온 말만 합니다. 상대를 아프게 하거나 비난하지 않죠. 그건 사랑의 언어가 아니니까요. 사랑을 품으면 모든 말에 기품이 흐릅니다. 빛나는 글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알아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간혹 제 글을 읽을 때 너무 확신에 가득한 뉘앙스로 무언가를 주장하면 불편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텐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건 그가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주장해서 그렇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1.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2.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3. 전 안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여러분도 이런 비난을 받는 게 두려워서 이미 쓴 글을 지우거나 비공개로 돌리기도 하시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비난의 소리에 제가 하나하나 해석을 달겠습니다. 1. 너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닌가요? 그럼 너무 객관적인 글을 써야 하나요? 글은 원래 주관적이라서 빛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나만 아는 거니까요. 2.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글이 특별한 거죠. 내게만 그런 걸 찾아서 썼으니까요. 3. 전 안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그럼 당신의 그런 경우를 지금 글로 열심히 쓰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글을 쓴 것처럼 글은 내 생각과 마음을 쓰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나만의 것이고 마음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저 쓰세요. 그럼 성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결코 바쁘지 않습니다. 오늘 진짜 바쁘게 살았다. 나 오늘 진짜 바쁘니까 다른 일은 도저히 못해. 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살죠. 한번 생각해보죠. 그렇게 바쁘게 사는데 왜 삶은 나아지지 않죠? 오히려 덜 바쁜 사람들의 삶이 점점 나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생을 체계적으로 살고 싶다면 꼭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바쁘게 살았다 라는 말이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바쁘다라는 말은 최선과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다시 그날 꼭 해야 할 일에 순서를 제대로 정한 사람은 결코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하루를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1. 오늘 꼭 해야 하는 일을 하자. 2. 그게 아니면 모두 치우자. 3. 꼭 해야 하는 일에 전념하자. 바쁘다는 건 원칙이나 우선순위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꼭 해야 할 것들을 메모하고 나머지는 미련 없이 지우세요. 그래야 꼭 해야 할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일을 잘하려고 값진 시간을 소모하지 마세요. 꼭 해야 하는 일을 아는 사람은 바쁘게 움직이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엇을 언제 해야 하는지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바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꼭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제 100번째 책이 될 김종원의 세계 철학 전집의 1권 괴테편. 제 100번째 책이 될 김종원의 세계 철학 전집의 1권 괴테편.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가 지난 잉크로 농밀하게 인쇄되고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괴테를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많이 기대됩니다. 곧 출간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 혼자만 계속 말하는 아이, 오히려 천재성을 가졌다는 좋은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지. 너 혼자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대화를 독차지하는 아이가 걱정이 되어 이런 말을 하는 부모님이 많이 계시죠. 하지만 아이가 다른 사람들 말은 잘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한다면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에게 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과 혼자서 대화를 독차지하고 싶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건 아이 안에 있는 다음 3가지 놀라운 능력을 증명합니다. 1. 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하고 싶은 주제의 이야기가 계속 나타난다. 2. 자신이 보고 듣고 깨닫고 느낀 것을 상대에게 말로 설명할 능력을 갖고 있다. 3.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한 대단한 믿음과 매우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 실제로 어릴 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커서 점점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아이의 더 멋진 성장을 위해 경청의 가치와 기본적인 예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주변 사람들과 원활하게 대화 나누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아이를 억압하고 억눌러서 하고 싶은 말을 아예 하지 못하게 하면 곤란하다는 사실입니다. 아이 입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기억하시며 다음 6가지 말을 자주 들려주시면 아이는 더욱 멋지게 성장합니다. 1.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들으면 네가 할 말이 더 빛날 거야. 2. 사람의 말을 듣는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의 열쇠를 찾기 위해서야. 마음을 열어야 진심을 전할 수 있으니까. 3. 말할 때는 너의 지식을 보여줄 수 있고 들을 때는 너의 지혜를 보여줄 수 있어. 4. 엄마는 네 말을 늘 기대해. 너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 5.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 네가 할 말도 더 풍부해질 거야. 6. 한 번 말하고 한 번 듣기. 이것만 제대로 하면 네 말이 더 예뻐질 거야. 아이에게 부모의 말은 삶의 이정표와 같습니다. 아이는 어떤 망설임도 없이 부모의 말을 믿고 따르니까요.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아름다운 아이의 삶과 마음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정답이 아닌 마음에 맞는 말을 전해주세요. 66일 자존감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육아그램, 책 육아데디, 대화, 부모 교육, 66일 자존감, 대화법. 자녀들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을역. 왜 다 알고 있는데 또 배워야 하냐고. 공부는 이미 아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힘을 기르기 위한 거니까.